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2022년 올해도 세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정권 교체는 이뤄졌고 곧이어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어 꽤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한 지인분과 식사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정권 교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처럼 국민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고 더불어민주당에겐 철저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까지의 상황, 즉 임기 초반을 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싸질러 놓은 똥을 하나하나 치우는 데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역대급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좌파에게 유리하고 우파에게 불리한 편향적 언론 환경, 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공기관, 무슨 위원회, 시민단체 등등등에 심어놓은 좌파 세력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물론 급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이재명을 감옥에 쳐놓고 MBC, KBS 등의 좌파 언론이 다 되어버린 언론을 싹 쓸어버리고 정치, 외교, 국방,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작용화된 대한민국을 일시에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고 더군다나 이 모든 걸 실행하려면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 초반 국정 지지도는 형편없는 수준이지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신뢰하든 그렇지 않든 많은 기성 언론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 또는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통한 숫자로 표현하고 또 평가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라는 게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론 조작, 여론 왜곡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잘못된 여론조사 공표로 인한 폐해를 차단해야 하는 숙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 넥스트위크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처럼 저명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요즘 기성 언론으로부터 자주 노출되는 건 좀 특이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이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 여러분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해당 여론조사를 한 데가 바로 이 넥스트위크 리서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의심이 가는 건 이 여론조사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다름 아닌 KBS 광주방송이라는 점입니다. KBS 광주방송이 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지역방송사답게 광주 전라와 관련한 지역 현안도 꽤 많을 테고요. 중앙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국민의힘이 아닌 광주 전라 지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갖는 게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넥스트위크 리서치가 7월부터 매주 발표하는 전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에서 유승민이 지난 8주 연속 1위에 올랐고 유승민은 이를 홍보하듯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파 유튜버들의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선택에 의한 1위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회사가 실시해온 여론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걸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가 그동안 정기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와 함께 실시한 다양한 정치 이슈 조사 결과는 야권이 좋아할 만한 게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치 보복이다 51%,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은 바이든이 맞다 61%, 부동산 정책을 잘한 쪽은 문재인 정부 41%, 윤석열 정부 38% 등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모두 민주당 쪽에서 좋아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들이라 할 수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 9월 말에 발표한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가 53%, 즉
과반을 넘겼다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탄핵 주장이 명시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도 조사를 한 배경이 의심스럽고, 또 지난 역대 정권 때 과연 임기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나, 이걸 감안해 보면 참 이례적인 여론조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넥스트위크 리서치라는 회사가 선관위사나 여심이 조사 회사 명단에 없는 회사였습니다. 현재 여심위에는 93개의 여론조사 회사가 명단에 올라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만 정당 지지율, 대선 총선 후보 지지율 등 선거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조사 때마다 표본 선정과 접촉 현황, 가중값 적용 방법과 설문지 등 상세 자료를 여심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넥스트위크 리서치는 거의 모든 정치조사에서 측정하는 정당 지지율을 쏙 빼놓고 조사해서 여심위 통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럴 경우에 대통령 탄핵, 정당 대표 적합도, 최근 정치 이슈 등 항목들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연간 매출 5천만 원, 분석 전문 인력 등 여심위 등록 요건이 안 되면 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의심스럽죠.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심의를 받으면서 조사하면 되는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여심위 통제를 받아도 믿기 어려운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심의도 안 받으면서 조사 결과를 매주 내놓고 또 다수의 기성 언론이 이 여론조사를 대서특필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해당 여론조사가 수상하다, 의심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필이면 KBS 광주방송이 이 회사에 자주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여론조사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데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정보들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의 맹점을 잘 알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기사 제목 정도만 보고 정보를 습득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반을 넘는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폐해는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공감한다가 과반이 넘는 53%로 나왔다는 넥스트위크 코리아의 조사 결과가 있고 난 다음, 그 직후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공개 발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당 여론조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참고는 했을 거라 보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여론조사는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한 선전선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를 철저히 경계하고 면밀히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서울 도시민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논란이 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발벗고 나선 것인데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시키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내란을 선동한 것에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단상에 올라 시위대를 향해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종배 시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시위대를 자극해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해 명백히 형법상 내란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 의원의 고발 사유인 것입니다.
또한 김용민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김용민의 행태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역풍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김용민은 기회가 되면 집회에 다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수상한 여론조사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일종의 근거로 삼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김용민의 행태를 짚어봤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자,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인식에 깊이 뿌리 박히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